돼지를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 돼지고기 제대로 좀 알고 먹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돼지가 지금 요 귀엽게 생겼는데 뭘 물고 있는지 아세요, 여기? 돼지가 지금 뭘 물고 있을까요? 꼬리를 물고 있죠. 야, 요 돼지가 꼬리를 물고 있는 게 참 귀여워 보이시는데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자, 가장 부당하게 매도당하는 동물 돼지에 대해서, 자, 오늘날 여기도 역시 닭들도 베이컨 형태로 이렇게 공장식 사육을 한다면 돼지들도 역시 이렇게 베이컨 창구로 이제 돼지를 양육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날 돼지 농장 대신에 이제는 모두가 소 농장, 돼지 농장, 닭 농장 대신에 베이컨 형태로 공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날 돼지 농장 대신에 돼지 공장들이 늘어가고 있고 또 돼지 공장의 건물 안을 들여다보면 기다랗게 이렇게 늘어선 돼지의 열 옆에 또 다른 돼지의 열이 있고 또 다른 돼지의 열이 있어서 돼지들은 마치 주차장 안의 차들처럼 그 좁은 철책 하나에 한 발씩 외로이 서서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돼지의 구획들은 대부분 판을 깔아 만든 바닥 위에 세워지는데 그 아래 요 판 밑에는 커다란 구덩이가 있어서 돼지의 모든 배설물들이 밑으로 자동으로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돼지가 오줌을 놓거나 똥을 넣을 때 자동으로 이 돼지의 요 밑으로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설물들이 만들어내고 그 구덩이에서 피어 올라와 건물 안을 가득 채우는 이 유독가스의 냄새는 우리 최 반장님이 아마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돼지 공장에 딱 들어가면 어때요? 눈을 뗄 수가 없을 만큼 이 매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우리 가끔 시골에 어릴 때 시골에 할머니 댁이나 놀러 가면 화장실에 가면 그 퍼세식 화장실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똥이 뚝뚝 밑에 떨어질 때 화장실에 딱 들어가자마자 눈이 맵죠. 암모니아 이 냄새가 가득 차서. 돼지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배설한 그 배설물이 밑에 깔려 있어서 그 유독가스 암모니아와 메탄, 황화수소로 유발이 되는 이것 때문에 얘네들이 호흡을 할 때마다 이 폐에 각종 폐질환이 와요. 그래서 이러한 심각한 질병들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형의 칸책에는 경제적이라는 라는 이유로 이런 베이컨 창고 형태로 돼지들이 양육되어집니다. 자, 돼지 공장의 돼지들이 밤낮 없이 들이마시는 이 건물 내부의 구획들에 갇힌 수백 마리 돼지의 배설물이 뿜어내는 돼지들이 똥을 놓고 오줌을 놓고 한 그 수많은 배설물들이 뿜어내는 악취에 돼지들이 가눌 수가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도망치려고 발버둥 쳐도 탈출구는 없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돼지 공장의 표준적인 실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깨끗해 보이지만 위생적으로 보이지만 이미 돼지들은 호흡기가 많이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배설물의 이 각종 암모니아와 메탄과 황화수소에 의해서. 자, 여기 보시면 이 암모니아가 실제로 동물들의 폐를 씹어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폐가 병들어 있는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드시면서 우리의 폐가 기능이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돼지들이 축 늘어져서 도무지 뭘 먹으려 들지 않아요. 이 암모니아 가스에 이미 돼지들이 많이 지쳐 있고 처음에는 몸무게만 줄지만 좀 지나면 진짜 호흡기 질환을 일으켜요. 우리 하루만 산소를 이렇게 매연이 있으면 또 도시에 가셔서 이 버스의 매연만 맡아도 여러분들이 즐겁을 하시는데 이 돼지들은 매일 그 다른 돼지들 그리고 자기들의 배설물의 냄새에 취해서 이 아이들이 지금 폐가 다 호흡기 질환으로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폐렴에 다 걸려 있대요. 그리고 나면 돼지들은 몸을 따뜻하게 하라고 잔뜩 웅크린 몸을 서로에게 기댄 채 콜록콜록콜록 기침을 하면서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나쁜 공기가 문제예요. 여기서 일하는 동안 나는 내 폐에 이상이 생기는 걸 느낄 수 있었다고 여기 돼지 농장의 목자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는 적어도 밤 동안에는 여길 나갑니다. 그러나 이 가련한 돼지들은 못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돼지들에게 어떻게든 얘네들이 이 냄새에 취해서 죽지 않도록 호흡기 질환 때문에 죽지 않도록 수많은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을 계속 먹이면서 돼지가 사람들의 식탁에 올라갈 때까지 살아있도록 유지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돼지들을 보니까 사방이 막힌 좁은 철창 안에 몸을 돌릴 수조차 없는 이런 좁은 철창 안에 갇혀서 씻거나 갖고 놀 장난감이 없어요. 같은 자리에 눕고 배설하도록 요 밑에가 구멍이 빵빵 열려 있어서 요 밑으로 이제 대변이나 소변을 다 내립니다. 편하고 따뜻한 기본적인 잠자리도 없고 굶주림과 지루함 때문에 철봉을 씹는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돼지가 이제 우울증에 걸린 거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꼼짝도 못해요. 오늘날 양돈업계에서 성공하는 길은 닭 공장처럼 베이컨 창고를 사는 것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이 멋진 창고는 단순한 구획 건물이 아니고 이윤을 창출해내는 양돈 시스템이에요. 베이컨 창고 시설의 전형은 500마리 돼지를 한 마리씩 철창 위에 넣게 되어 있는데 한 구획이 차지하는 공간이 겨우 0.2평에 불과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안에도 500마리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을 0.2평에 각 구획별로 나눠서. 말하자면 각각의 돼지는 트윈베드 하나의 3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의 공간 속에 갇혀서 전 생애를 보내다가 우리 사람들의 먹거리로 식탁에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시스템의 또 한 가지 장점은 돼지가 움직일 공간이 전혀 없어서 걸어 다니는 따위의 쓸데없는 일에 칼로리를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삼겹살이 두둑하게 찐다는 거예요.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빨리 몸무게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이유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이 베이컨 창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미네소타 워싱턴 근교의 이 50만 달러짜리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합시설에서 돼지들이 전혀 햇빛을 보지 못해요. 이게 어디 자랑할 일일까요? 오늘날 이 돼지 공장에서 가장 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꼬리 물어뜯기라고 알려진 악행입니다. 이건 정말 비극이에요. 꼬리 물어뜯기는 자연스러운 욕구를 철저히 억압당한 나머지 완전히 미쳐버린 짐승들의 절망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격렬한 꼬리 물어뜯기는 자주 절름발이, 불구, 죽음을 불러옵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꼬리만 물어뜯기지만 나중에는 공격하는 돼지나 다른 돼지들의 물어뜯기가 계속되면서 돼지들이 그 앞에 돼지의 등까지 다 파먹어요. 처음에는 그 앞에 돼지들의 꼬리를 다 잘라 먹다가 이게 자기 꼬리가 아니라 남의 꼬리를, 다른 돼지들의 꼬리를 잘라 먹다가 그 다음에는 등까지 다 파먹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그 돼지는 결국 죽은 상태에서까지 계속 뜯어 먹힌다는 거예요. 이미 돼지들이 정신이 이상이 왔어요. 우울증이 점점 심각해지고,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면 요 새끼 돼지일 때 꼬리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돼지들끼리 미쳐서 다른 돼지들의 꼬리를 잘라먹지 않도록. 그래서 꼬리 자르기로 돼지들을 더욱더 미치게 만드는 비윤리적인 가축 행위에 대해서 한 농장의 양심적인 수의사가 공장식 사육 전문지 구획이라는 곳에다가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가축을 완전히 감금하는 쪽으로 치닫는 추세에 대한 내 혐오감은 날이 갈수록 커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런 비자연적인 환경을 용인한다면 우리 인류에게 무엇을 예고하는 것이겠습니까? 진정한 인간이라면 어떻게 자기 자신은 처하고 싶지 않은 환경을 하위 동물들에게는 강제로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동과 표현의 자유가 인간만을 위한 배타적인 영역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자신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면서 꼬리를 물어뜯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요? 내가 먹은 음식이 우울증이 심각해지고 좁은 공간에서 억압당한 나머지 미쳐버린 돼지를 먹는 사람들은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을 만든다는 것을, 각종 암모니아 가스에 취해서 병에 걸린 이 가련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이 돼지를 먹으면서 그 질병이 사람에게 감염된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옥자라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할 때 마지막 장면에 컨테이너 위로 쫙 올라가고 사육자들이 물을 뿌리면서 난생 처음으로 목욕을 당해요. 샤워 세례를 받으면서 얘네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 돼지들의 죽어가는 피 냄새를 맡으면서 얘네들이 미쳐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우셨을 텐데, 그들이 마시는 물의 유일한 수원은 공장의 분뇨 구덩이에서 나오는 액체 쓰레기를 다시 동물들한테로 되돌려 보내는 산화처리 수로입니다. 돼지들은 자기가 일평생을 살면서 밑에 똥을 놓고 오줌을 놓은 이 배설물들을 역류하는 것을 산화처리 수로에서 오는 그 물들을 유일하게 마시면서 그것이 그들에게 제공되는 유일한 물이에요. 최후의 순간이 오기 전에, 다시 말하면 이렇게 도살장에서 도살당하기 전에 돼지들이 난생 처음 샤워 세례를 받아요. 진짜 샤워입니다. 모든 각도에서 물이 뿜어져 나와서 그들의 몸뚱어리에서 농장의 묵은 때를 씻어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리가 비좁아지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돼지 우리가 점점 깔때기처럼 좁혀지고 뒤에서 몰입꾼들이 그들을 앞으로 몰아대면서 워워 하면서 돼지들을 몰아대면서 돼지들이 한 번에 한 마리씩 움직이는 램프 위로 올라가는데, 그런 램프에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는 이 돼지들은 그제서야 피냄새가 풍기는데 그게 자기가 죽어가면서 풍기는 냄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그들이 공포를 보는 것, 그렇게 많은 수의 돼지들이 사라지는 광경을 보는 것은 진짜 끔찍한, 유태인 학살당할 때 못지않게 끔찍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라도 두 번 다시 돌이켜보고 싶지 않은 그 끔찍한 소름과 죽음의 행진, 대량 살상과 학살을 내게 상기시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많은 이 철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미친 시스템의 산물을 먹는 것이 오늘날 인류의 전반적인 감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서 이 지구가 어쩌면 우주의 정신병원 비슷한 상태가 되는 건 아닐까요? 플라톤, 톨스토이 같은 의식 있고 지각 있는 철인들이, 간디 같은 고매한 인물들이 왜 육식을 거부해 왔는지, 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진정한 불교에서도 이 동물들을 살해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한 번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을 만들고, 그래서 닥터 킴 윌리엄스,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 킴 윌리엄스도 육식을 즐겨했지만 수많은 논문을 쓰면서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의사밖에 없구나. 한 부류는 논문을 읽어보는 의사, 한 부류는 여전히 자기의 식생활을 고집하는 의사들. 자, 조지 버나드 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이 곧 살해당한 짐승들의 살아있는 무덤. 이거 상당히 끔찍한 내용입니다. 내 안에 지금 내가 먹은 음식이 지금 내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죽임을 당한 돼지들이 지금 내 몸 안에서 무덤이에요. 걔네들이 지금 내 몸이 무덤인 겁니다. 그 살해당한 짐승들의 살아있는 무덤이건을 우리가 어찌 이 지구상에서 어떤 이상적인 상태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 수많은 그 이상적인 이 철인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만족들이 문명화된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서 서로를 잡아먹는 관습을 벌였듯이 문명이 발달해 갈수록 짐승들을 잡아먹지 않게 되는 것이 인류의 운명이라는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이런 의식 있는, 지각 있는 분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오늘 한번 돼지를 먹는 것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내가 그랬듯 다른 사람들도 동물 살해를 지금의 살인과 똑같이 여길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이 폐렴에 걸려 있는지, 이 호흡기 질환에 걸려 있는 많은 동물들이 곧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을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조지 버나드 쇼가 한 얘기처럼 살해당한 짐승들의 살아있는 무덤이 되어 있는 내 몸이 왜 질병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